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해서 세계 기후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 지식들을 공부를 했죠. 위도, 계절 변화, 그다음 북회기선, 남해기선, 북극권, 남극권. 그다음에 우리가 극야 현상 같은 것도 공부를 했었고요. 자, 그다음에 열대 기후도 완벽하게 공부를 했죠.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 나니까 여러분들 느낌이 어때요? 아마 처음 느꼈던 막연한 두려움이 있죠. 세계 지리는 과학이야. 나 지구과학 못하는데. 그런 두려움은 아마 조금 없어졌을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온대 기후, 그다음 건조 기후, 그다음 냉대 기후, 한대 기후도 할 건데 열대 기후 했던 것처럼 원리를 알면 좋지만 우리는 사회탐구 과목인 세계 지리를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원리를 알면 좋지만 잘 모르겠으면 정말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잘 정리를 하고 그걸 이제 조금씩 적용해 나가고 살을 붙이면서 공부를 해도 충분해요. 그러라고 만들어 놓은 과목이 세계 지리니까요. 자, 그래서 겁은 먹지 마시고요. 혹시 조금이라도 두려움이 남아 있으면 마저 떨쳐내시고 온대 기후 좀 자신감 있게 한번 수업을 해봅시다. 함께 공부해요. 자, 우리가 온대 기후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열대 기후나 냉대 기후보다는 조금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물론 다 공부를 한 다음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기후 지역을 중심으로 다른 온대 기후는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 정리하면 돼요. 우리가 우리 기후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열대 기후보다도 조금 더 쉽다. 그렇게 생각하고 시작하시면 돼요. 자, 먼저 온대 기후의 특징을 정리를 해보면 가장 큰 특징이에요. 자, 우리가 앞에서 쾌펜 아저씨가 적도에서부터 멀어지는 순서대로 기후대를 이렇게 정리했다 그랬잖아요. 알파벳 대문자를 써서. 자, 그런데 온대 기후는 얼핏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알파벳 대문자 C를 써서 나타내요. C.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C는 지금 공부한 걸 바탕으로 생각해 보면 열대 기후보다는 적도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구나. 그런데 왜 B가 아니고 C일까? 물론 B는 건조 기후고 온대 기후가 끝나면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조금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거 나중에 한번 다시 정리할 거지만 가장 큰 뼈대만 미리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지구를 절반만 그릴게요. 자, 북반구를 이렇게 그릴 거고요. 남반구는 거의 대칭이에요. 조금 다른 부분도 있긴 한데 거의 대칭이에요. 자, 적도를 표시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선을 그을 건데 굳이 위도는 적지 않을게요. 대륙과 해양의 분포가 불규칙하고 그 다음에 지구가 한쪽 방향으로만 자전하다 보니까 얘가 완벽하게 일직선으로 나타나진 않거든요. 자, 아무튼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적도 가까운 곳에서는 열대 기후 A가 나타난다. A가 나타난다. 그 다음 열대 기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는 온대 기후 C가 나타난다. 느낌 좀 오시죠? 왜 열대 기후는 여기다 적고 C는 이쪽에다 적었을까? 여기에 뭔가 하나가 더 들어갈 거라 그래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유라시아 대륙 동쪽에서는 열대 기후 다음에 곧바로 온대 기후예요. 자, 동남아시아, 베트남 그런 데는 열대 기후인데 그 위로 올라왔더니 중국, 일본, 우리나라 온대 기후란 말이에요. 하지만 유럽 쪽에서 보면 당연히 기후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건 유럽 사람들이니까 쾌펜 할아버지니까 유럽 쪽에서 보면 아프리카에 있는 열대 기후하고 그 다음에 유럽 온대 기후하고 그 사이에 사하라 사막이 있죠. 우리가 아시아 쪽에는 대륙의 동쪽에는 커다란 사막이 없지만 대륙의 서쪽에는 정말 큰 사막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B는 여기에 들어가요. 여기에. 됐죠? 그 다음에 온대 기후보다 더 고위도 지역은 기온이 낮으니까 당연히 냉대 기후가 될 거고요. 그보다 더 추워지면 한대 기후가 돼요. 됐죠? 일단 우리 큰 틀을 잡고 이제 하나씩 끼워 맞추는 거죠. 열대 기후는 지난 시간에 했고요. 그 다음, 자, 이제 우리가 온대 기후를 당연히 할 차례인데 이제 그에 앞서서 이미 한 거지만 다시 한번
짧게 한 가지만 복습해 볼게요. 자, 기후를 구분하는 이제 가장 큰 기준 중에 하나가 나무가 자라느냐, 자라지 못하느냐. 나무가 자랄 수 있는 곳은 사람도 살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나무가 자랄 수 없는 곳은 사람은 살기 힘든 곳. 물론 아예 못 사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그 기준이 되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첫 번째 기준은 여기에 있는 건조 기후와 나머지는 이제 습윤 기후거든요. 이 경계가 중요해요. 이 기준이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 경계는 당연히 건조 기후니까 연 강수량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연이라고만 쓸게요. 연 강수량 500mm를 기준으로 이것보다 비나 눈이 적게 내리면 나무가 제대로 자랄 수 없고요. 그 다음 더 강수량이 적어서 또 어느 정도 밑으로 떨어지면 풀도 자랄 수가 없어요. 네, 그런 걸 우리가 사막이라고 부르죠. 자, 이건 건조 기후에서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를 기준으로 냉대와 한대를 기준으로 여기 경계를 기준으로 나무가 자라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달라져요. 여기는 기온 때문에 그렇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의 기준은 가장 따뜻한 달의 기온이 10도씨를 넘느냐 넘지 못하느냐로 나뉘어져요. 자, 10도씨가 이제 관찰을 해봤더니 나무가 자랄 수 있는 기준이래요. 월 평균 기온. 그리고 식물이라고 하는 건 이게 1년 중에 따뜻한 시기가 이렇게 한 달 이상 이렇게 지속이 되면 그때 광합성 작용하고 하면서 에너지를 모았다가 추워지면 겨울잠을 자거든요. 그러니까 동물들만 겨울잠을 자는 게 아니라 식물들도 겨울잠을 자죠. 그런 식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최난월 평균 기온 10도보다 넘으면 그리고 건조하지 않으면 나무가 자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열대 기후에서 따로 말을 하지 않았지만 왜냐하면 열대 기후는 가장 추운 달조차도 평균 기온이 18도를 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 기준을 말할 필요가 없었지만 온대와 냉대는 이 기준은 기본적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최난월 평균 기온이 10도씨 이상이면서 자, 하지만 이건 맞추는 게 사실 어렵지 않아서 온대 기후에서는 사실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온대 기후하고 여기 한대 기후하고 맞닿아 있진 않으니까요. 자, 이 기준은 냉대 기후하고 한대 기후가 중요해요. 자, 하지만 이미 나온 거니까 외워두세요. 최난월 평균 기온 10도도 기후대를 나누는 중요한 기준이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온대 기후를 하고 있으니까 온대 기후의 기준 정리를 할게요. 자, 첫 번째 기준은 온대 기후와 열대 기후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자, 여기의 기준은 우리가 열대 기후 이야기했었죠. 가장 추운 달, 춥다기보다는 기온이 낮은 달, 열대 기후가 춥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이 18도씨보다 높으면 열대 기후, 이것보다 낮으면 온대 기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8도시면 꽤 높잖아요. 그럼 이제 낮으면 온대 기후라 그랬는데 그럼 어디까지가 온대 기후고 그 다음에 겨울이 아주 추우면 온대가 아니라 냉대는 한대가 되겠죠. 그래서 최한월 평균 기온이 낮으면 과연 얼마까지 낮아질 수 있느냐, 온대 기후에서는. 그러니까 온대 기후는 온대림이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낙엽이 지는 그런 화렵수 있죠. 뭐 단풍나무 같은 것들, 그런 나무들이 사는 범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나무는 과연 어디까지 살 수가 있느냐. 자, 얘의 기준은 최한월 평균 기온 영하 3도씨예요. 영하 3도씨. 자, 우리가 한국지리를 공부한 친구들은 이거 아마 기억날 거예요. 최한월 평균 기온 영하 3도씨를 기준으로 온대 기후와 냉대 기후가 나뉜다. 됐죠? 됐죠? 자, 이제 그럼 이게 왜 기준이 되냐면 뭐 과학적인 근거, 뭐 원리는 없어요. 그냥 경험적으로 관찰을 해봤더니 가장 추운 달의 기온이 영하 3도보다 더 낮으면 땅도 얼고 그리고 자라는 식물들이 대체로 잎이 뾰족뾰족한 침엽수 있죠. 뭐 전나무 그런 것들, 그런 나무들이 자라는 온대 기후가 나타나고 그것보다 조금 덜 추우면 영하 3도보다 최한월에 좀 높으면 우리가 아까 말했던 낙엽이 지는 화렵수가
자라더란 말이죠. 이것도 경험적으로 이렇게 정한 거기 때문에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한 번에 외우는 게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가는 거로 해서 온대 기온은 최하늘 평균 기온이 영하 3도씨보다 높고, 그리고 열대 기후랑 구분이 돼야 되니까 18도씨보다는 낮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최하늘 평균 기온이 영하 3도씨 이상 18도씨 미만임, 우리가 외워야 되는 숫자는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연 강수량이 500mm 이상이다. 그래야 건조 기후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연 강수량이 연 증발량보다 많다.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많아야 건조하지 않은 거니까요. 됐죠? 자, 이렇게가 기준이지만, 자, 보통은 온대 기후는 이렇게만 따져요. 이렇게만 따져. 이 기준이 제일 중요해요. 됐죠? 그리고 이런 온대 기후는 여러분들 중위도 지역에 주로 분포하고요. 그 다음에 중위도 지역에서 주로 부는 타궐풍은 또는 항상풍은 편서풍이죠. 됐죠? 뭐 어려운 거 없죠? 자, 여기 넘어갈게요. 자,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온대 기후의 특징을 정리를 할 건데, 자,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것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하는 얘기를 뭐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기후 기초 강좌 있죠. 다시 한번 들으셔야 돼요. 기초가 정말 중요해요. 그 다음은 이렇게 조립하는 거거든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자, 아무튼 볼게요. 자, 계절에 따른 일사량의 차이가 커서, 자, 우리가 중위도 지역은 여름하고 겨울에 낮과 밤의 길이 변화도 좀 커지고요. 저유도 지역에 비해서. 그 다음에 태양의 고도 변화도 굉장히 크다 그랬어요. 저유도 지역에 비해서. 자, 그러다 보니까 사계절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뭐 당연한 얘기죠.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기후대가 대체로 온화하여 사람이 살기에 가장 좋은 기후대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낙엽 화렵수와, 낙엽은 말 그대로 어떤 이유에서건 보통 겨울이 오기 전에 낙엽이 지고요. 그 다음에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 지역에서는 건기가 시작되면 낙엽이 져요. 그러니까 힘든 시기에 버티려고 이게 잎사귀를 떨구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잎사귀가 떨어지는 화렵수가 이렇게 자라고요. 낙엽 화렵수. 자, 이걸 다른 말로 보통은 온대림이라고 불러요. 온대림. 쾌펜 할아버지는 지역에 사는 식물을 기준으로 기후대를 구분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온대림이 사는 지역이 온대 기후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침엽수 중에 잎사귀가 뾰족하다. 우리가 바늘침자예요. 바늘침. 바늘처럼 잎사귀가 뾰족한 나무들이 있는데, 이런 나무들 중에 일부는 온대 기후 지역에서도 살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주변을 보면 단풍나무도 있고 뭐 플라타너스 나무도 있고, 그런데 소나무도 같이 섞여서 자라잖아요. 그래서 온대림을 다른 말로 혼합림이라고도 그래요. 섞여서 자란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런데 온대 기후 지역 중에 보면은 열대랑 가까운 아열대 지역 있죠. 아열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온대 기후 지역 중에 열대랑 가까운 지역은 겨울이 별로 안 추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화렵수 중에 분명히 열대림은 아니지만 겨울이 온난한 상대적으로 저유도 지역에서는 열대림은 아니지만 낙엽이 지지 않는 화렵수가 자라기도 해요. 자, 얘는 일단 용어부터 조금 알려줄게요. 자, 지구가 다시 이렇게 절반이 있으면 북반구만 그릴게요. 자, 중위도 지역을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여기에 유라시아 대륙이 이렇게 있어요. 유라시아 대륙이. 자, 그런데 여기 열대기후랑 가까운 따뜻한 온대기후 지역은 겨울이 그렇게 힘들지 않으니까, 물론 이쪽은 겨울이 아니라 여름이 더 힘들긴 하지만 뒤에서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화렵수는 화렵수인데 낙엽이 지지 않는 화렵수가 자란다. 자, 그런 나무들을 우리가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에서는 조엽수라고 해요. 조엽수.
뒤에 가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지금은 저거만 좀 놓으세요. 그 다음에 유라시아 대륙 서쪽에서는, 유럽 쪽에서는 이런 나무를 경엽수라 그래요. 자, 조엽수, 경엽수는 사실 거의 같은 나무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우리나라 근처에서 사는 대표적인 조엽수가, 상록 화렵수가 귤나무의 귤. 우리가 제주도에 가서 뭐 이렇게 1년 동안 살아본 건 아니지만 귤나무는 제주도에서 겨울에도 낙엽이 지지 않아요. 제주도 따뜻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이쪽에서 유라시아 대륙 서쪽에서 자라는 그런 상록 화렵수 중에 대표적인 게 오렌지예요, 오렌지. 자, 귤이나 오렌지나 그놈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사실 특성은 똑같은데 자라는 지역이 다르니까 그냥 용어를 다르게 해서 구분하는 것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자세히 이야기를 해줄게요. 됐죠? 자, 그다음에 밑에 있는 지도는 좀 복잡하게 돼 있는데 이걸 지금 꼼꼼하게 분석할 필요는 없고요. 가장 큰 특징 딱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자, 그게 뭐냐면 중위도 지역에서 대륙의 서쪽 리스본은 포르투갈의 수도인데 대서양에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칭따오, 맥주로 유명하죠. 자, 여기는 대륙의 동쪽에 있어요. 자, 중위도 대륙의 서쪽과 동쪽의 가장 큰 차이점은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데, 그리고 대륙의 서쪽은 바다에서 불어오는 강한 편서풍의 영향을 1년 내내 받기 때문에, 바다 영향을 1년 내내 강하게 받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작다. 자, 그래서 더울 때는 뭐 23도, 4도, 그 다음에 겨울에 추울 때도 11도, 12도 정도 되죠. 그럼 여기는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연교차가 12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뭐 반드시 이렇다는 게 아니라 연교차가 작아요. 1년 내내 바다의 영향을 강하게 받으니까. 자, 그런데 그에 비해서 여기 대륙의 동쪽은 겨울에는 거의 0도, 서울은 영하 2.4도거든요. 더 떨어져요. 그 다음에 여름에는 뭐 한 25도? 지금 연교차가 20도를 훌쩍 넘어가잖아요. 이게 대륙의 동쪽과 대륙의 서쪽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됐죠? 근데 참고로 사실은 대륙의 서쪽은 연중 바다에서 불어오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다. 보통 그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 지금 수능 특강에서는 1년 내내 바다에서 불어오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 그 지역이 아니라 조금 다른 지역을 제시하긴 했어요. 하지만 뭐 특징은 똑같아요. 대륙의 서쪽은 연교차가 작다. 대륙의 동쪽은 연교차가 크다. 일단 그렇게만 기억을 좀 해두시면 돼요. 됐죠?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선생님이 지금까지는 얼굴이 안 나오네. 지금까지는 중요하다고 말만 했는데 한 번쯤은 여러분들한테 정말 그거 중요한 걸 꼼꼼하게 한번 보여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바로 위도가 세계 기후를 정말 많이 결정하는데 우리가 막연히 적도, 30도, 60도 그렇게 그리기만 했지 정확하게 그 중요한 어떤 기준이 되는 위선이 어디쯤 지나가는지 정리한 적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열대 기후보다도 이제 온대 기후는 그 위도가 중요해서 온대 기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지구본을 보면서 구글 어스를 보면서 세계의 그 중요한 위선이 지나가는 나라나 아니면 지역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열대 기후 할 때는 적도를 무조건 그렸었죠. 그래서 앞으로 온대 기후를 할 때는 최소한 30도, 위도 30도, 그 다음에 60도 두 개는 무조건 그려야 돼요. 일단 그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30도, 60도. 됐어요? 그리고 당연히 30도와 60도의 딱 중간이 45도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30도와 60도도 굉장히 중요하다. 자, 머릿속에 잘 담아두시고요. 그럼 구글 어스를 보면서 한번 그 위선이 어디를 지나가는지 살펴볼게요. 자, 조금 지저분하더라도 우리 위선하고 경선을 표시를 할게요. 네, 됐죠? 자, 먼저 적도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적도는 뭐 앞에서 했으니까 지금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우리가 먼저 북회기선을 한번 살펴볼게요. 북회기선.
북회기선. 자, 북회기선은 두 지점 정도를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눈에 띄는 세계 백지도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이렇게 이제 수평으로 나란하게 선을 그으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북회기선이 지나가는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여기예요. 북회기선, 그 다음에 여기. 자, 여기 눈에 띄죠? 타이완이잖아요. 타이완. 우리가 보통 대만이라고도 그러는데 타이완의 거의 중간 정도를 북회기선이 지나가요. 물론 학생에 따라서는 인도의 동쪽을 봤더니 이렇게 많이 있는데 자, 여기가 벵골만이거든요. 벵골 호랑이로 유명한 거기보다 살짝 위에를 지나간다. 뭐 그렇게 기억해도 좋아요. 하지만 여기보다는 우리 대만이 조금 더 합리적이죠. 좀 더 쉽잖아. 그렇게 좀 기억 좀 해두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대만을 지나는 북회기선이 이게 삐뚤어지면 안 되는데 자, 북회기선이 이렇게 가서 봤더니 이제 미국 쪽을 한번 볼게요. 미국 쪽을 보면 북회기선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반도가 있어요. 굉장히 길어서 눈에 띄어요. 얘가 캘리포니아 반도거든요. 캘리포니아 반도 남쪽 끝을 지나가죠.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와서 봤더니 자, 이제 미국의 동쪽에 보면 역시 툭 튀어나와 있는 반도가 있어요. 얘가 플로리다 반도예요. 그리고 플로리다 반도 건너편에 쿠바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플로리다 반도 조금 남쪽 쿠바의 북쪽 해안선 거기를 지나가죠. 그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북회기선 됐죠? 어렵지 않죠. 대만과 캘리포니아 반도 남쪽 끝을 지나간다. 이건 이가 이미지로 기억하는 거기 때문에 세계 지도를 볼 때마다 60도, 30도 북회기선 몇 번만 이렇게 그려보면 정말 기억이 잘 될 거예요. 자, 귀찮아하지 말고 앞으로 지도가 나올 때마다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무조건 그려보세요. 부탁해요. 자, 그 다음에 남회기선을 한번 볼게요. 남회기선. 자, 남회기선은 어디를 보면 좋으냐면요. 다른 데는 뭐 이렇게 뭐 움푹 튀어나오거나 들어가거나 그런 부분은 별로 없어서 여기를 기준으로 삼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아이고, 돌면 안 돼. 멈춰. 자, 여기를 봤더니 아프리카죠. 아프리카. 남회기선이 지금 23.5도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섬의 남쪽 끝에 걸려 있죠. 이 섬 이름은 마다가스카르. 마다가스카르의 약간 남쪽에 걸려 있다. 그리고 우리가 마다가스카르도 남회기선보다 적도에 가까우니까 대체로 열대 기후가 나타나요. 됐죠? 자, 그래서 북회기선과 남회기선을 이야기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북위 30도를 한번 해볼게요. 북위 30도. 자, 북위 30도는 여러분들 어떻게 기억하면 좋냐면은요. 자, 우리나라 근처가 이렇게 있으면 근처에 이렇게 있으면 자, 남회기선 23.5도.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제주도 바로 밑에 있는 마라도가 33도. 23도, 33도. 그러면 이제 대략 이렇게 가늠을 해보면 왜 움직이니? 움직이지 마. 가늠을 해보면 23도 그 다음에 33도니까 27도, 30도, 33도 대략 감이 좀 잡히겠죠. 그래서 대만과 타이완과 우리나라 제주도 사이에서 이렇게 그거 보면 33도가 여기쯤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 사이에서 대략 2대1 정도 여기가 30도쯤 돼요. 30도쯤 돼요. 그렇게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걸 기준으로 일단 점 하나를 찾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대로 조금 유럽 쪽이나 그쪽으로 좀 가볼게요. 이렇게 갔더니 이렇게 아이고 이게 마우스로 해야 되나? 손으로 하려니까 좀 이게 적응이 안 되네요. 자, 이렇게 했더니 30도 선이 어딜 지나가냐면요. 여기 자,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요. 이쪽은 홍해고 앞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여기도 이렇게 만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 만 근처에 석유가 천연가스가 되게 많이 매장돼 있어서 세계지리에서도 이름을 알아두면 좋은 바다예요. 여기가 페르시아만이에요. 페르시아만. 자, 그리고 페르시아만의 북쪽 끝에 여기에 지금 위도 30도, 북위 30도 선이 지나가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서 봤더니 야, 여기는 정말 눈에 띄죠.
여기는 봤더니 이집트하고 아시아하고 연결되는 부분, 여기에 바로 수에즈 운하가 있죠. 그래서 수에즈 운하가 북위 30도구나. 그래서 선을 더 이렇게 그어보면요, 북위 30도 선을 그어보면 여기 움푹 들어간 아프리카의 북쪽 끝에 여기가 30도고요. 그래서 아프리카 대륙은 대체로 저위도에 있지만 북위 30도보다 더 위도가 높은 곳에 요만큼 정도 지금 땅덩어리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프리카에도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지만 여기는 온대기후가 나타나요. 열대기후, 건조기후, 온대기후. 온대기후가 조금밖에 없긴 하지만 분명히 온대기후가 나타나서 여기도 자주 물어보더라고요. 자, 아무튼 포인트는 북위 30도는 페르시아만 북쪽 끝에 하고 여기 수에즈 운하를 지나간다. 됐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메리카 쪽으로 가보면 북위 30도. 얘는 어떻게 기억하면 좋냐면요. 일단 선을 긋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선을 긋고 생각해 봤더니 플로리다 반도 여기 플로리다 반도 끝에 부분이 지금 북위 30도고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 남쪽에 보면 이렇게 멕시코만에 이렇게 접해 있는 여기 해안선이 대략 북위 30도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기억해 두면 선을 그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북위 30도 선 정확하게 알아두세요. 됐죠? 여기까지도 어렵지 않죠? 반드시 복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북위 60도도 한번 찾아서 그려볼게요. 북위 60도. 자, 북위 60도는 조금 북쪽으로 많이 가야 되겠네요. 자, 북위 60도는 유럽 부분이 좀 이렇게 찾기가 쉽더라고요. 자, 유럽을 이렇게 봤더니 자, 북위 60도가 어디냐면은요. 일단 긋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북극권이 우리가 66.5도였죠. 70도. 그 다음에 여기가 50도네요. 그 중간인 여기가 지금 북위 60도예요. 북위 60도. 그러면 이제 우리는 기준점을 찾으면 되는데 여기 그린란드 남쪽 끝에가 북위 60도구나. 그렇죠? 그럼 우리가 아이슬란드는 북위 60도보다 더 북쪽에 있죠.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와서 봤더니 영국의 끝이라고 생각해도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 스칸디나비아 반도 얘가 어떤 거대한 뱀 같은 게 이렇게 아가리를 벌리고 있는 모양인데 이 아가리 입보다 약간 북쪽. 그 다음에 여기에 대륙이 있으면 거기 밑에 걸려 있죠. 그래서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남쪽이 북위 60도에 이렇게 걸쳐 있어요. 이 정도만 기억해도 돼요. 우리가 그린란드를 보면 쉽게 구분을 할 테고 만약에 그린란드가 없으면 지도에 없으면 스칸디나비아 반도 여기 남쪽을 북위 60도가 지나간다. 그렇게 정리를 좀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이렇게 아시아 쪽으로 오면 이제 여기는 뭐 별다른 특징은 없어요. 특징은 없고 이걸 어떻게 세우지? 섰다. 헷갈려. 자, 여기 와서 한 번만 더 정리할게요. 자, 이렇게 와서 봤더니 이제 북위 60도가 어딜 지나가냐면은요.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기 기억하면 좋겠죠. 자, 우리가 북아메리카에서 이게 러시아하고 마주보고 있는 여기 이름이 그 유명한 알래스카거든요. 그럼 알래스카 남쪽 끝이 여기 남쪽 끝이 북위 60도 정도 된다. 그럼 알래스카는 북위 60도보다 대체로 더 북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추운 거고 그 다음에 알래스카의 북쪽 끝은 북극권보다도 더 북쪽이니까 북극에 있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는 굉장히 추운 동네예요. 됐죠? 이렇게 하면 북위 30도와 60도 라인도 이제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됐죠? 자, 이제 남반구로 갈게요. 자, 남반구에 이제 남위 30도. 그럼 이제 얘는 남회기선하고 큰 차이는 안 나잖아요. 그렇죠? 자, 얘는 뭐 툭 튀어나오거나 그런 부분은 별로 없어서 그냥 이렇게 남회기선보다 조금 더 남쪽이라고 하는 거 그걸 중심으로 정리를 할게요. 30도를 그어보면 이렇게 그을 수가 있는데 아프리카의 남쪽 끝을 지나가죠. 다시 아프리카는 그래서 적도를 기준으로 북쪽과 남쪽이 대략 대칭이에요. 아까 북쪽 할 때 30도보다 조금 높은 곳에
땅이 있었잖아요. 아프리카가. 그 다음에 남반구로도 살짝 더 아래쪽으로도 대륙이 있어요. 자, 시험 문제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기출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북쪽에 있는 그 온대기후와 남쪽에 있는 이 온대기후 굉장히 자주 비교해요. 딱 그렇게 위치가 있는 거니까, 우연히도. 자, 아무튼 여기 나중에 자세히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와서 봤더니 오스트레일리아도 남위 30도 선이 지나가죠. 이렇게 그려놓고 봤더니 아프리카랑 비슷해요. 남위 30도보다 더 고위도 지역으로는 육지가 별로 없긴 하지만 이 부분이 지금 남위 30도가 지나가는 선이에요. 됐죠? 그 아래쪽에 있는 대륙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걸 더 이렇게 옮겨서 아메리카 쪽을 봤더니, 자, 여기는 사실 밋밋해가지고 구분은 잘 안 되죠. 잘 안 되는데 나중에 가면 남위 30도 선을 기준으로 굉장히 좀 자주 물어봐서 여기 남위 30도 여기 부분을 찾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기 30도부터 40도 사이에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는데 여기가 밋밋하다 보니까 구분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요, 아프리카 남쪽 끝에가 30도가 살짝 걸쳐 있었잖아요. 거기랑 위도가 같은 지점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여기가 30도고 지금 여기가 남위 40도 선인데, 그러면 이쪽은 이렇게 밋밋하지만 반대로 대서양 쪽을 보면 여기가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는 여기 해안선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가 30도와 40도의 중간쯤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나라가 아르헨티나, 우루과이거든요. 여기가 바로 우리나라 한반도하고 완전히 지구에서 반대되는 곳이에요. 자, 우리 한반도의 위도는 33도에서 43도, 가운데가 38도. 그래서 여기를 기억해뒀다가 움푹 들어간 해안선을 기억해뒀다가 여기보다 조금 더 적도랑 가까운 쪽이 30도, 여기보다 조금 더 이제 적도에서 먼 쪽이 남위 40도, 그렇게 기억해도 좋아요. 됐죠? 자, 우리가 위도 지금 북회기선, 남해기선 했고요. 그 다음에 북이 30도, 북이 60도 정리했죠. 그 다음에 남이 30도 정리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5개의 위선 정도는 꼭 다시 한번 봐주세요. 자, 일단 여기까지 영상 짧게 하나 끊고요. 이어서 곧바로 이제 온대기후 본격적으로 정리를 할게요. 네. 자, 이어서 설명을 계속 할게요. 자, 온대기후의 구분. 자,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온대기후는 주로 대륙의 중위도 지역에서 나타나고, 중위도는 편서풍이 이제 부는데요. 그런데 이제 편서풍이 바다에서 불어오느냐, 대륙의 서안, 그 다음에 대륙을 지나서 불어오느냐, 대륙의 동안, 그 차이 때문에 기후 특성도 크게 달라져요. 자, 그래서 어쨌든 대륙의 서안은, 서쪽 해안은 편서풍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요. 그 다음에 대륙의 동안은 편서풍의 영향을 물론 받기도 하지만 계절풍의 영향을 크게 받아서 계절풍 기후가 나타나요. 자, 이제 선생님이 앞에서 우리가 기후 어떤 기본 설명할 때 이 얘기까지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물론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냥 최종 결과만 이렇게 외우시면 되거든요. 하지만 원리를 알아두면 재밌으니까, 미안해요, 재미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고, 아무튼 원리를 알아두면 좋으니까 설명을 할까 말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여기에서 원리를 좀 설명을 해줄게요. 자, 원리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여기 지금 유라시아 대륙이 이렇게 있는데, 대륙의 서쪽은 편서풍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 바다에서 편서풍이 강하게 불어오니까. 하지만 대륙의 동쪽은 편서풍이 부는 위도대에 있지만 대륙을 지나서 오는 편서풍은, 대륙은 마찰이 심하기 때문에 편서풍이 약해서 편서풍의 영향을 받으면서 동시에 계절풍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있는 대륙의 동쪽 이 근처에서 나타나는 기후를 계절풍 기후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자, 얘는 칠판을 꺼내놓고 이야기를 해볼까? 자, 여러분들, 우리가 바람이 부는 원리는 앞에서 자세히 이야기했었죠. 에너지가 많은 곳에서 에너지가 적은 곳으로
이동한다, 공기가 이동한다, 그걸 우리가 바람이라 그런다. 자, 그런데 바람은 불려고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이유라기보다는 에너지가 서로 다른 곳은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주로 이야기했던 건 1번 적도 지역은 에너지가 늘 남고, 여기 2번 극지방은 에너지가 늘 부족하다. 그러니까 바람이 언제나 한쪽 방향에서 탁월하게 분다. 항상 탁월풍이 분다 그랬었죠. 그래서 무역풍, 편서풍, 극동풍은 이렇게 불려고 하는 바람이에요. 자, 그런데 온도 차이가 나는 곳은 극지방과 그다음에 이렇게 적도 근처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중위도를 표시를 한 거예요. 그다음에 유라시아 대륙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A라 그러고, 대륙의 서쪽 해안을 A라 그러고, 그다음에 동쪽 해안을 B라고 할게요. 됐죠? 자, 그런데 이제 얘가 1년 동안 평균을 내면 티가 잘 안 나지만, 첫 번째 얘는 기억이라 그럴까요? 북반구가 지금 여름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고, 그 다음 두 번째 북반구가 지금 겨울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중위도 지역은 여름철에는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뜨끈뜨끈하게 데펴져요. 그러면 해양과 대륙의 온도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온도가 다르면 결국 바람이 불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름과 겨울에는 중위도 지역에서 대륙과 해양의 온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바람이 불려고 하는 거예요. 됐죠? 근데 하지만 좀 이따 결론을 말하겠지만, 여기 A는 워낙 편서풍이 강하기 때문에 여름과 겨울에 해양과 대륙의 온도 차이 때문에 불려고 하는 바람이 묻히고 그냥 계속 편서풍이 부는 거고요. 대륙의 동쪽 B 근처에서는 편서풍이 약하기 때문에 여름과 겨울에 그 대륙과 해양의 온도 차이가 더 강하게 작용해서 편서풍이 없어지면서 또는 약해지면서 계절풍이 부는 거예요. 자, 아무튼 빠르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여기가 만약에 겨울이다. 그럼 기본적으로 편서풍이 불려고 해요. 근데 겨울철이 되면 이쪽이 온도가 되게 낮게 떨어지니까 고기압, 저기압. 앞에서 했던 거죠. 그래서 겨울철이 되면 고기압, 그 다음에 여기 바다는 온도가 상대적으로 높으니까, 물론 위도가 완전히 똑같다고 이렇게 표시해도 되지만 일부러 살짝 낮은 곳에 저기압을 그렸어요. 자, 그러면 겨울철이 되면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에서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려 그러죠. 편서풍은 적도에서 극지방으로 에너지가 이동하면서 불려고 하는 바람 더하기, 그 다음에 대륙과 해양의 상대적인 온도 차이 때문에 불려고 하는 바람, 이 바람 두 개의 바람이 어쨌든 동시에 작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봤더니 바람의 방향이 대체로 일치하죠.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잖아요. 그래서 편서풍과 대륙과 해양의 온도 차이 때문에 불려고 하는 이 바람이 서로 만나서 바람이 굉장히 세져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겨울철에 북서 계절풍이 부는데 바람이 엄청 세죠.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반대로 여름철을 보면 자, 편서풍은 당연히 계속 불려고 그러는데 얘가 지금 상대적으로 약하고요. 여름철이 되면 우리가 북태평양 쪽이 고기압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대륙 쪽이 저기압, 그러면 이제 바람이 이렇게 불려 그러죠. 자, 그러면 여름철을 놓고 봤더니 편서풍과 그 다음에 대륙과 해양의 온도 차이 때문에 불려고 하는 이 바람이 대체로 방향이 반대예요. 자, 그러면 서로 다른 바람이 이렇게 부딪혔을 때 당연히 힘이 약한 바람은 사라지고요. 또는 거의 없어지고요. 힘이 센 바람이 이렇게 밀고 가겠죠. 대신 원래 불려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약해지겠지만, 그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봤더니 여름철에 북태평양 쪽에서 대륙으로 바람이 부는데 이 바람은 편서풍을 이겨먹고 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하다. 우리나라 여름철에 분명히 바람이 부는데
약하잖아요. 여름에 더워 죽겠는데 바람도 잘 안 불잖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대륙의 동쪽은 편서풍이 약하기 때문에 여름과 겨울철에 대륙과 해양의 비열 차이로, 온도 차이로 바람의 방향이 달라지고, 겨울철에는 그리고 대륙에서 불어오니까, 차가운 대륙에서 불어오니까 한랭 건조한 바람, 그 다음 여름철에는 온도가 높고 바다에서 불어오니까 습한 바람, 고온 다습한 바람이 분다. 이처럼 계절에 따라서 바람의 방향과 성격이 달라지는 이런 바람을 계절풍이라고 불러요. 계절풍.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깊게 고민하는 친구들은 나중에 이런 고민도 할 수 있어요. 계절에 따라서 바람의 방향이 달라지는데 성격은 똑같아요. 늘 대륙에서 바람이 불어와요. 이런 걸 우리가 계절풍이라고 하지 않아요? 바람의 방향만 달라졌지 성격이 똑같으니까 기후가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아무튼 이건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조금 복잡하게 설명을 했는데, 길게 설명을 했는데 다 잊어버리시고요. 대륙의 서쪽 해안은 1년 내내 바다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 대륙의 동쪽 해안은 물론 중위도 지역은 여름과 겨울철에 바람의 방향과 성격이 달라지는 계절풍 기후가 나타난다. 그리고 대륙의 서쪽은 연교차가 작다. 대륙의 동쪽은 연교차가 크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별거 없죠? 넘어갈게요. 자, 다시 수능 특강으로 돌아오면 자, 이 그림을 뭐 외우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요. 연교차가 다르대는데 그럼 과연 얼마만큼 다른가? 지금 그걸 표시한 거예요. 자, 기준은 위도 50도 정도고요. 50도 정도고요. 그리고 여기를 기준으로 이제 일정한 간격마다 최난월 평균 기온하고 최한월 평균 기온을 지금 표시를 한 거예요. 그 차이가 연교차가 되겠죠. 됐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근처를 봤더니, 여기를 봤더니 연교차가 무려 여름에는 20도 정도, 겨울에는 영하 20도 밑으로 떨어지죠. 엄청 춥네요. 그럼 여기는 연교차가 40도를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 한번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 서울은 여기보다는 지금 50도보다는 적도에 가까이 있으니까 40도보다는 연교차가 작아서 우리나라 서울은 28.1도였었죠. 겨울에 영하 2.4도, 그 다음에 여름에 8월 달에 25.7도. 서울이니까 기억 좀 해두세요. 자, 그에 비해서 대륙의 서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봤더니 극단적으로 여기 영국 쪽은 연교차가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그쵸? 자, 굳이 계산해보지 않더라도 자, 0도하고 10도 사이니까 5도 정도, 그 다음에 얘는 20도가 안 되죠. 그러니까 연교차가 10도를 조금 넘는 정도, 10도 좀 넘는 정도. 그리고 앞에서 한 번쯤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여기 50도 선이 여긴데 50도보다 조금 위에 영국 런던이 있거든요. 자, 런던은 여기랑 거의 같다고 보면 되는데 런던에서 제일 더울 때는 우리나라 5월 중순하고 비슷해요. 5월 중순. 자, 지금 현재 촬영하고 있는 이 시기가 4월 말이거든요. 4월 27일.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마 이 영상을 5월 중순쯤에 볼 건데 영국 런던은 1년 중에 아무리 더워봤자 우리나라 5월 달하고 비슷하다. 우리 기준으로 보면 여름이 없는 거죠. 그럼 반대로 자, 우리가 1월 달에는 영국 런던이 우리나라 언제랑 비슷하냐면요. 3월 중순이랑 비슷해요. 영상 5도쯤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기준으로 사실 영국 런던은 겨울이 없는 거죠. 3월인데? 그렇죠? 그래서 요만큼 연교차가 작다. 여기는 연교차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벌어진다. 그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가서 문제풀이 할 때 다시 한번 여러 번 강조를 하겠지만 중위도 지역에서 어디쯤에 위치하느냐, 그걸 구분하는 기준은 최난월 평균 기온이다, 최한월 평균 기온이다. 당연히 차이가 큰 걸 가지고 구분을 해야 되겠죠. 최난월 평균 기온은 수륙 분포에 따라서 차이가 거의 안 나는 데에 비해서요. 자, 최한월 평균 기온은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죠. 자, 이제 그 원리는 선생님이 설명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너무 지구과학스러워서 이건 그냥 선생님이 꾹 참고 넘어갈게요.
사실 세계지리에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으니까 최종 결과만 우리가 정리하면 되니까. 대신 혹시 지구과학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은 한번 고민해 보세요. 왜 최단월 평균 기온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 최한월 평균 기온은 여기는 영하 거의 25도, 여기는 영상 5도 정도, 거의 30도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쵸?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자, 먼저 31페이지를 보면 온대 기후 구분 지금 표가 있는데 여기에서 조금만 더 살을 붙여서 그리고 앞으로 설명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집중해야 되는 부분, 그 부분도 미리 조금 이야기를 할게요. 자, 온대 기후는 일단 크게 4개로 구분을 하고요. 자, 그래서 위에 있는 2개가 대륙의 서쪽 해안에서 나타나는 기후예요. 주로 서쪽 해안에서.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이 2개가 대륙의 동쪽 해안에서 주로 나타나는 기후예요. 자, 얘는 남반구하고 북반구하고 똑같아요. 편서풍은 남반구든 북반구든 서쪽에서 불어오니까. 됐죠?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기준을 이제 2가지 정도를 말을 할 텐데 그걸 머릿속에 담고 이제 이걸 구분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는 온대 기후도 2차 기후 구분을 해요. 좀 더 자세히 쪼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열대 기후에서 뒤에 붙는 알파벳 소문자는 건기와 우기가 어떻게 나뉘느냐, 그리고 건기를 기준으로 뒤에 있는 알파벳이 결정된다 그랬죠. 건기가 자라는 식물을 어떻게 제한하니까, 결정하니까. 자, 그래서 온대 기후 뒤에 붙는 알파벳 소문자는 첫 번째 F가 있어요. 열대 기후 할 때 설명했었죠. 건기가 없다. 1년 내내 비가 좀 내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가 S가 있어요. 소문자 S예요. 여름철이 건기다, 겨울철이 건기다. 여름철이 건기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W가 있어요. 얘는 윈터 드라이, 겨울철이 건기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어떤 기준을 나눌 수가 있죠. 자, 건기가 없다. 건기가 있는데 여름철 건기, 겨울철 건기. 자, 그러면 온대 기후에서는 건기와 우기를 어떻게 구분할까? 그 기준. 열대 기후에서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비슷하지만 조금 숫자가 다르니까. 자, 우리가 온대 기후는 열대 기후보다는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좀 적게 받으니까 징발량이 좀 적어서 건기와 우기의 기준이 조금 낮다 그랬었죠. 열대 기후에 비해서. 자, 그래서 온대 기후에서는 월 강수 30mm를 기준으로 해요. 30mm를 기준으로 해요. 자, 물론 이제 그래프에서 정말 뭐 이게 여기 35mm 또는 뭐 25mm를 제시하고서 이게 건기냐 우기냐 그걸 물어보진 않지만 그래도 기준은 기준이니까 그 숫자는 알고 있어야 돼요. 열대 기후는 월 강수량 60mm. 그 다음에 온대 기후는 월 강수량 30mm를 기준으로 건기와 우기가 나뉜다. 됐죠? 됐죠? 자, 그런데 이제 온대 기후는 이렇게 건기가 없는 CF 기후를 봤더니 참 묘하게도 대륙의 동쪽과 서쪽에서 CF 온대 수분 기후가 같이 나타나요. 같이. 자, 그래서 이걸 구분을 해줘야 돼요. 둘 다 건기가 없는 건 똑같지만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대륙의 서쪽은 연교차가 작고요. 여름이 별로 안 덥고 겨울에 안 춥고, 그 다음에 대륙의 동쪽은 여름에 엄청 덥고 그 다음에 겨울에 엄청 춥고 분명히 구분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F만 다시 2가지로 나뉘어져요. 자, 이제 이쪽에다 한번 적을게요. 자, CF인 건 똑같지만 건기가 없는 건 똑같지만 하나는 연교차가 작고, 좀 바꿔 말하면 여름이 별로 안 덥고 그런 곳을 B라 그래요. B. 그 다음에 한 곳은 여름철이 더운 거예요. 연교차가 큰 거예요. 여름이 더우면 그만큼 겨울도 추운 거니까 그걸 알파벳 소문자 A를 붙여요. 자, 고등학교 과정에서 기후를 구분할 때 이렇게 1차, 2차, 3차까지 구분하는 건 온대기후 CF밖에 없어요. 이건 약간 예외라고 생각하고 역시 외워두시면 돼요.
자, 이제 그 원리는 다 설명했죠. 그래서 여름이 더운 걸 A라 그러고 여름이 추운 걸 B라고 그러는데 그 기준이 월 평균 기온 몇 도냐면은요 22도예요. 22도. 자, 평균 기온 월 평균 기온이 22도면 우리나라 언제랑 비슷하냐면은요 6월 중순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보기에 유럽 사람들이 보기에 여름에 우리나라의 6월보다 더 더우면 정말 더운 거구나. 그쵸? 그 다음에 우리나라 6월보다 덜 더우면 뭐 5월달 정도면 당연히 여름이 덥게 안 느껴지겠죠. 그렇게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자,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온대 기후는 그냥 번호를 임의로 붙일게요. 여기에서만 뒤에서는 다시 다 따로 설명을 할 거예요. CFB 이걸 서한 해양성 기후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CFA 2번 얘를 온난 수분 기후라고 불러요. 대륙의 서쪽, 대륙의 동쪽. 그 다음에 CS는 지중해성 기후라고 불러요. 온대 기후인데 여름철이 건조하다. 그 다음에 CW는 온대 겨울 건조 기후라고 불러서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한다. 됐죠? 좀 틀은 잡으셔야 돼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네 가지 기후대가 사실은 대륙의 서쪽이냐 동쪽이냐도 큰 영향을 미치지만 위도에 의해서 또 되게 많이 결정이 돼요. 위도는 그래서 중요해요. 자, 그런데 이 위도는 나중에 공부하면서 설명하면서 또 자세히 이야기를 하겠지만 지금은 미리 적어만 줄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앞으로 이 부분을 좀 눈여겨보라고. 됐죠? 자, 첫 번째는 쉬운 것부터 할게요. 자, 대륙 동안에서 나타나는 온대 겨울 건조 기후하고 CW하고 온난 수분 기후하고는 위도대가 대략 20도에서 40도 사이에 분포해요. 자, 이건 남반구, 북반구 똑같아요. 대략 북이 남이 20도에서 40도 사이에 주로 분포한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33도부터 43도 사이에 있는데 온대 기후가 나타나잖아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대륙 서쪽에서 나타나는 서한 해양성 기후하고 지중해성 기후를 보면 지중해성 기후는 지금 두 개를 합쳐가지고 30도에서 60도 사이에 이렇게 나타난다고 돼 있는데 자, 얘는 남반구랑 북반구랑 조금 달라요. 그거 좀 적어주려고요. 그러니까 남반구랑 북반구랑 조금 나누어서 생각해야 된다. 자,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중위도 지역을 봤더니 북반구는 대륙이 상대적으로 훨씬 많고 남반구는 아까 우리가 중요한 위선 그렸었죠. 30도부터 60도 사이에 대륙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기 대순환이 남쪽과 북쪽으로 이렇게 이동할 때 아열대 고압대가 이동하는 폭이 북반구랑 남반구랑 조금 달라서 그래요. 자, 그 원리까지는 굳이 몰라도 되지만 어쨌든 그 결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참고해야 되는 거 좀 적어줄게요. 자, 그래서 북반구부터 먼저 하자면 북이 30도부터 대략 대륙의 서쪽에서 지금 우리가 대륙 서쪽 서한하고 있는 거니까요. 자, 30도부터 온대 기후가 나타나는데 30도부터 45도 정도까지가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요. CS 유럽 쪽에서 대륙이 많다 보니까 적을게요. 자, 얘는 그래서 북반구 얘기예요. 그 다음 45도에서 60도 사이 정도가 여기가 CFB 기후가 나타나요. 됐죠?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그에 비해서 남반구는 S를 쓸게요. 자, 그래서 남반구도 30도부터 지중해성 기후, 온대 기후가 나타나는 건 마찬가지인데 얘는 지중해성 기후가 30도부터 40도 사이에서 나타나고요. 나중에 지도 보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40도부터 60도 사이에 CFB 기후가 나타나요. 조금 다르죠? 여기 가운데 45도냐 40도냐 그 차이가 있어요. 약간 미묘한 차이긴 하지만 이렇게 꼼꼼하게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것도 이렇게 캐치하더라고요. 인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버거워할 수 있는 거 알지만 미리 조금 설명을 했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말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대륙 동안에서 주로 나타나는 이 기후들도 조금은 알아둬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 우리나라 근처 아시아 대륙 한번 봐볼게요. 아시아 대륙. 이건 말로만 할게요. 자, 분명히 어떤 기준에 의해서 CW냐 CFA냐 온대 겨울 건조 기후냐 온난 수분 기후냐가 나뉘기는 하는데 우리나라하고 자 여러분들 대만, 타이완하고 또는 뭐 중국 상하이하고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 또는 자라는 식물이 크게 다를까 아니면 거의 같을까? 다시 여름에는 여기나 우리 아시아 쪽에서는 계절풍 영향을 강하게 받는 곳에서는 여름에는 다 덥고 비가 많이 내리는 것 똑같아요. 여름엔 똑같아요. 그런데 이런 차이는 이제 어디서 오는 거냐면요. 겨울이 좀 미묘하게 달라서 그래요. 하지만 여기는 겨울에 뭐 춥고 건조하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이제 덜 춥고 그다음에 겨울에도 비나 눈이 좀 내리는 거거든요. 하지만 과연 여기가 우리나라 근처가 아시아의 동쪽이 겨울에 농사를 지을 만큼 과연 따뜻하냐? 그건 아니죠. 자, 우리가 중국 남부 지역이나 그런 곳도 아주 일부분을 제외하면 겨울에 추워가지고 농사 못 짓거든요. 자,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 차이가 안 나요. 자라는 식물이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그럼 굳이 구분을 해야 된다?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자, 온대 겨울 건조 기후하고 온난 수분 기후하고는요. 일단 대륙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지역에서는 우리나라 근처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온대 계절풍 기후가 나타난다. 이렇게 통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유라시아 대륙 동쪽에서는 이 두 가지를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다. 대신 몬순 계절풍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름에 고온 다습하고요. 그 다음에 겨울에 한랭 건조하다. 이렇게 하나로 묶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메리카 쪽에서는 아메리카나 그 다음에 오세아니아나 자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긴 한데 나머지 대륙은 좀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특히 나머지 대륙에서는 CFA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편이거든요. 자 이제 그 차이 말로 하고 이제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 남부지방 남해안 일대는 CFA예요. 우리나라 남해안 일대. 하지만 우리나라 남해안 일대에 가봤더니 겨울에 강수량이 많다 아니면 별로 없다. 물론 쾌펜 아저씨가 만든 기후에 적용을 해보면 우리나라 남해안 일대는 겨울철에 강수량이 많아서 건조하지 않다라고 나와요. 하지만 실제로 가보면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서 알잖아요. 우리나라 겨울철에는 심지어 제주도도 건조하죠. 워낙 시베리아 쪽에서 차갑고 건조한 바람이 불어오니까.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에서는 이 두 개를 구분하는 게 의미가 없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북아메리카나, 남아메리카나, 오세아니아나, 아프리카는 CFA 기후가 나타나는 곳에서는 확실히 겨울철에도 강수량이 많아요. 바다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으니까. 그럼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딱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자, 여기 이렇게 묶으시고요. CFA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지역이 또 어디냐면요. 일본이에요. 일본은 섬이잖아요. 그래서 시베리아에서 이렇게 불어오기 시작한 차가운 바람이 동해 바다를 지나면서 수증기를 공급받고 그래서 눈이 굉장히 많이 내리거든요. 그쵸? 섬이니까 수증기 공급을 받아서 겨울철에도 이게 비나 눈이 어느 정도로 내리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왜 이렇게 구분했는지 뭐 지금은 여러분들이 감이 잘 안 올 수도 있겠지만 아마 안 올 거예요. 하지만 뒤에서 문제풀이 하면서 자세히 설명을 해줄게요. 됐죠?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기후 그래프를 보면서 큰 특징 다시 한번 복습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지도를 지금 다 외울 수는 없고요. 앞에서 했던 거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위도는 잘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적도 이렇게 그리고요. 그 다음 우리 북회기선, 남해기선은 지금은 귀찮으니까 좀 그리지 않을게요. 그러면 30도와 60도를 그려야 되는데 여기 미국 남부 지역이 30도였었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아프리카 끝에 또는 수에즈운하 여기가 30도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여기가 지금 우리 제주도보다는 조금 남쪽, 여기가 지금 북이 30도, 그 다음에 북이 60도는 여기 그린란드 제일 남쪽, 그 다음에 스칸디나비아 반도 여기 약간 남쪽, 완전히 밑에 걸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가 지금 북이 60도였죠. 여기 알래스카 남쪽.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남반구는 자, 남이 30도는 아프리카 끝에 살짝 걸쳤었고요.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남부적을 이렇게 지나서 자, 여기 남아메리카를 지나가는데 여기 부에노스아이레스라고 써 있는 여기가 이제 글씨 때문에 가려서 잘 안 보이지만 해안선이 이렇게 약간 움푹 들어가 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기가 남이 30도, 여기가 북이 60도. 자, 남이 60도는 안 그려도 되고요. 대륙이 거의 없어요. 뭐 아예 없죠. 그래서 여기는 굳이 표시하지 않는다. 그렇게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이렇게 살펴봤던 온대기후 4가지 특징 기후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로 서한 해양성 기후. 남반구를 표시하긴 했는데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온대기후니까 최한월 평균 기온이 영하 3도와 18도씨 사이인지 먼저 확인해야 돼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18도씨는 사실 굳이 확인 안 해도 돼요. 왜 그러냐면 연교차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연교차가 거의 없으면 열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연교차가 너무 크지 않으면 온대기 때문에 우리가 어쨌든 나중에 익숙해지면 쉽게 금방금방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처음이니까 조금 해볼게요. 자, 영하 3도부터 이쪽이 지금 기온이죠. 18도씨를 이렇게 그었더니 최한월 평균 기온이 그 사이에 있죠. 온대 기후예요. 그 다음에 최난월 평균 기온이 10도를 넘어야 되는데 우리 온대 기후에서는 별 의미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온대 기후에서는 건기와 우기의 기준이 월 강수량 30mm니까 자, 여기 이쪽이 강수량이죠. 30mm를 이렇게 그어봐야 돼요. 얘는 건기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온대 기후구 건기가 없으니까 소문자 F를 쓰면 되는데 근데 우리가 CF만 유일하게 A하고 B, 여름이 더운 A와 여름이 별로 덥지 않은 서늘한 B로 나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일 더울 때, 제일 기온이 높을 때 기온 한번 봐야 돼요. 자, 이렇게 봤더니 한 18도쯤 되겠네요. 18도면 22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여름이 서늘한 CFB 기후가 나타난다. 됐죠? 자, 앞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CFB 이걸 우리가 서한 해양성 기후라고 말을 해요. 서한 해양성 기후.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자, 서한 해양성 기후라는 뜻은 대륙의 서쪽 해안에서 당연히 유럽 사람의 어떤 이런 체계를 만들었으니까 대륙의 서쪽에서 잘 나타나는 연교차가 작은 기후라는 뜻이지 반드시 대륙의 서쪽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대로 봐야 돼요. 온대 기후인데 건기가 없고 여름이 서늘하다. 대륙의 서쪽이 아니더라도 섬처럼 또는 근처에 바다가 많아가지고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 CFB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도를 봤더니 지금 뉴질랜드를 지금 제시했잖아요. 뉴질랜드 대륙의 서쪽 아니죠. 그렇죠? 하지만 CFB 서한 해양성 기후가 나타난다. 이것도 정리해 두세요. 이것까지 정말 잘 이해하는 친구들은 지리 정말 잘하는 거예요. 물론 제일 확실하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지리를 잘하는데 제일 큰 도움을 주는 건 선생님이죠. 자, 아무튼 마찬가지 이유로 여기도 대륙의 서쪽이 아닌데 CFB 기후가 나타나요. 서한 해양성 기후가 나타나요. 아프리카 남쪽 동쪽 끝에도 여기 대륙의 서쪽이 아닌데 CFB 기후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거 난이도가 되게 높은 문제에서는 가끔 물어보니까 체크 좀 해두세요. 특히 오스트레일리아 남동부 있죠. 여기가 대륙의 서쪽이 아닌데 서한 해양성 기후가 나타난다. 체크 좀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중해성 기후를 볼게요. 지중해성 기후는 CS. 자, 마찬가지로 영하 3도하고 그 다음에 18도하고 이렇게 그려봤더니 최한월 평균 기온이 영하 3도와 18도씨 사이에 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절별로 건기와 우기가 있는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월 강수량 30
30mm를 표시해 봤더니 분명히 건기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얘는 기온 분포를 보면 알겠지만 7월 달에 더 더우니까 북반구고, 북반구의 7월 달은 여름이고, 여름이 건조하니까, 건기니까 온대 기우면서 여름철이 건조하다. CS라고 지금 표시를 한 거예요. 됐죠? 지중해성 기후, 지중해성 기후. 그래서 이 지중해성 기후는 여러분들 뭐 이걸 헷갈리는 사람은 없겠지만 지중해 때문에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온대 기후 설명하면서 지중해 이야기 한 적 없죠. 다만 하필이면 대륙의 서쪽 30도와 이렇게 45도 사이에 지중해가 이렇게 있어서 지중해 주변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니까 지중해성 기후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지중해하고는 상관없어요. 한 예를 들어보면, 자, 여러분들 미국의 이쪽이 이제 캘리포니아 쪽이거든요. 자, 미국 서부가 지중해성 기후가 많이 나타나는데 여기 지중해 아니잖아요. 대륙의 동쪽이냐 서쪽이냐, 그 다음에 얘가 위도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다. 지중해성 기후. 자, 이건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지리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신 건데, 이걸 조금 붙여서 보면은 사람의 입처럼 생겼어요. 입술처럼. 그래서 남반구는 얘가 조금 달라지긴 하지만 북반구에서는 기온하고 강수량하고 서로 반비례하면 지중해성 기후구나, 여름철이 건조한 기후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참고로 여러분들 다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여름철에 상대적으로 기온이 높은 시기에 건조한 기후는 지중해성 기후밖에 없어요. 체크 좀 해주세요. 굉장히 자주 물어봐요. 자, 그 다음에 온난 수분 기후를 살펴보면, 자, 얘도 남반구를 지금 표시했거든요. 자, 영하 3도와 그 다음에 18도씨를 이렇게 표시해봤더니 그 사이에 있죠. 그 다음에 월 강수량 30mm를 이렇게 그어봤더니 1년 내내 이것보다는 비가 많이 내리죠. CF인데 근데 문제는 여름철 기온을 따져봐야 돼요. CF는. 그래서 제일 더울 때 남반구니까 지금 1월 달이 제일 더운데 22도보다 높죠. 여름이 덥구나. CFA예요. CFA. 자, 이거랑 거의 비슷한 게 여기 미국 이쪽에서도 나타나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아메리카 쪽하고 그 다음에 오세아니아 쪽하고 얘네들은 오세아니아 쪽 여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런 쪽은 CFA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겨울철에도 비가 많이 내린다. 따로 체크를 하라 그랬잖아요. 여기하고 여기를 지금 두고 한 이야기예요. 기억 좀 해주세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온대 겨울 건조 기후는 이제 우리나라 근처 유라시아 대륙의 지금 동쪽을 이렇게 점을 찍었는데, 자, 영하 3도, 그 다음에 18도씨 봤더니 최하늘 평균 기온이 그 사이에 있고요. 그 다음에 월 강수량 30mm를 그었더니 분명히 건기가 있죠. 그쵸? 그 다음에 여름철 기온이 22도보다 높으니까 여기는 CW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 여기 지금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지역은 우리나라, 일본, 중국, 여기는 온난 수분 기후나 온대 겨울 건조 기후나 여기가 차이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묶어서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은 계절풍의 영향을 모두 강하게 받는다. 겨울철에 강수량 별로 안 된다. 설령 겨울철에 강수량이 조금 되더라도 여름철에 계절풍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서 여름과 겨울의 강수량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여름에는 정말 비가 어마어마하게 내리는 거죠. 장마철도 있고. 그래서 유동몬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나의 어떤 단어로 기억해 두시는 것도 좋아요. 유라시아 대륙 동쪽은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다. 됐죠? 자, 여기서도 또 잠깐 끊고 이제 이어서 정말 자세한 이제 대륙 온대 기후의 특징을 정리를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일단 볼게요. 여기까지 듣느라 수고했습니다.